예, 반갑습니다. 오늘 입주차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손실보상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돈 받는 게 과정을 이제 거치는 과정을 보면은 1차적으로 먼저 협의를 진행한 연후에 그다음에 그 재결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가서 이제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급 그 지급 시기, 그러니까 개시일에 보상급 지급 공탁을 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제 물권 변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은 토지보상법에서 이제 28조부터 시행령 12조, 법제 30조, 그 다음에 시행령 31조, 법제 31조, 시행령 15조, 그 다음에 재결 심리하고 32조, 33조. 화해가 이게 이제 재판상 화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34조에서 수용 재결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5조 재결 기간, 36조 재결의 경정, 그 다음에 유탈까지. 손실보상에서 이제 보상금 지급 공탁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보상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할 수가 있겠죠. 실무적으로 한번 이게 찾아보면요. 실무적으로 이제 그 보상계획 공고 관련된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요. 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자면은 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천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LH가 사업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옥길동에 이제 그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이제 하수도 사업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상 대상자 이렇게 하고 조서 열람한 다음에 이의 신청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유자 추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소유자 가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보상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주택토지공사에다가 제출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의 신청서, 그러니까 소유자 추천서 지난 시간에 우리 소유자 추천 관련돼서 많이 보셨는데 소유자 추천에서 이렇게 감정과 법 있는 추천서. 본인은 그 도시계획 사업의 소유자로서 보상을 위한 감정법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법인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토지 이렇게 하고 추천하고 감정법인 누구 소유자 인적사항 적고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이라든가 뭐 예전에는 인감증명도 첨부하는데 지금은 신분증 사본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 확인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설 사업에서 뭐 내가 이의가 있다, 그 조서 관련돼서 뭐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 쭉 그 토지사 면적 상의, 뭐 물건 조서 내용 중 일부의 현황의 상의 뭐 이랬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하고요. 지자체에서 지자체 할 때 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토지 조서를 공고를 같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소유자는 땡땡땡땡 이렇게 처리하고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죠. 소유자가 많네요. 그렇죠? 조서 그다음에 물건 조서도 볼까요? 편의 물건 조서도 같이 이제 보상계획 공고할 때 토지 조서하고 편의 물건 조서도 같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성실한 그죠? 같이 보상계획 근거하면서 디테일하게 공고를 해줬어요. 그죠? 이게 보면은 창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사과나무, 축사 이런 것도 있죠. 소나무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보상 평가를 한번 한 다음에 협의를 했는데 이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수용 재결 들어가는 거죠. 수용 재결 들어가서 수용 재결 들어가면은 수용 재결 해서 수용 재결 안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중토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토의 홈페이지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결 신청하고 수용 접수하면은 그 보상 공고 열람 의견 정치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수용 재결 들어가게 되면 수용 재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용 재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보상액 산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재결 작성해가 수용 재결하고 재결 송달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행정소송하면 90일. 그다음에 이의신청하면 다시 이의신청 30일 내에 해서 다시 보상평가한 다음에 이의재결하고 재결서 송달하고 여기 이의재결 받으면은 다시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혼정소송은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그래서 중토의 이런 홈페이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우리가 이제 보상에서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은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빨리빨리 안 뜨네 아침부터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익사업 이렇게 치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손실보상 제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게 조문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토지보상법 하면서 기본적인 그 전체 법령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는 중토위의 수용 업무 편람을 통해서 세부적인 그 판례들이라든지 손실보상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법령성에서 이제 이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검색 있어요. 종합법률 정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를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자면 사건 번호, 이제 공익사업 이렇게 치셔도 되고, 손실보상 쳐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래 하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판례들, 이게 2018도 227 판결이 이게 간접 손실보상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목에서 법리 오인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뭘로 다투냐? 뭐 보증서로 다툰다. 뭐 이런 하고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키워드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 손실보상이니까 손실보상 치시면 이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한 이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보면 간접 손실보상도 있고 이거는 12월 달에 나온 영업의 휴업보상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에 그 우리 보상법규 판례 연구 이런 것도 좀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요새 참 그 공인중개사 그 관련돼서 정부에서 그 저런 뭐요 그 뭐 인터넷 AI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그 시스템적으로 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이해 당사자가 있는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사실 그 감정평가사 협회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AI 그 프롭테크 해가지고 이제 평가서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는 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 분들하고 뭐 이해 당사자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의 삶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정책 발표를 하고 따라와라 하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책을 제도화하고 제도를 다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당국자들의 일인데 사회적 비용을 더 높이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 지급 공탁 이제 우리 수용제에 관련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우리 초등학생 학생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가 사랑과 전쟁이라 그러죠.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그 프로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그런 아이들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영원한 그 사랑과 전쟁이죠. 이거는 돈을 피수용자는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좋겠고 사업 시행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다가 그 이제 그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한정 많은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입법자의 입법의 의도 이런 것 속에서 이게 이제 진행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보상에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이제 토지보상법 70조 개정사항을 이제 실거래가 관련돼서 실거래가를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법령 자체로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과의 어떤 그 피수용자와 사업 시행자의 갈등을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또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무조건 그거를 이제 실거래가로 보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 받는 사람들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의 혈세로 나간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게 실거래가의 어떤 개별성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부터 이제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법제가 좀 전향적으로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공익사업 지역 내에 그 전체 보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보상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10,000평의 땅을 있다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 농지를 갖고 계속해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살다가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보상을 받아서 그 인근에다가 다시 이제 동일 규모의 그 땅을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
그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뭘 그게 이제 뭐 방패장이나 무슨 화장장이나 뭐 이상한 좀 약간 그 이제 님비 현상,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인근 땅값이 대부분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괜찮은 공익 사업 같은 것들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인근의 땅값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땅값이 올라가는 상태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돈 받아 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그거를 과연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원래 평온공연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보상금을 받아서 인근에다가 유사 규모의 땅을 사서 나의 삶을 그대로 유지를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중토회에서 이제 발표한 걸로 보면 90%가 지금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0%만 이제 수용 재결하고 이제 이의 재결, 나중에 이제 불복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좀 뭐 이제 착한 마음으로, 그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뭐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다가 묶어서 이렇게 지금 보상을 하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언제 그러면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결이 나와도 똑같이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은 협의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를 다시 그 재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수용 재결 당시에도 만약에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등기 이전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은 피수용자의 이제 서류를 교부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계좌를 받아서 이제 계좌에다가 이제 이체를 해주는 거죠. 보상금 그 주면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하는데, 근데 이제 수용 재결로 인한 거는 이제 원시 취득 형태로 되는 거죠. 수용에 의한 등기로.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피수용자가 만약에 거부를 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수령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등의 소재지의 공탁수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변제 공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사채업자가 돈 빌려준 다음에 하루에 이자가 막 몇십 프로 하는 거, 20% 30% 해요. 이제 그 사채 빌린 사람이 빨리 갚아야지 하루하루 이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사채업자가 지금 계속 도망다니면서 돈을 안 받는 거야. 이자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변제 공탁, 그렇죠? 피고 소재지, 우리 소재지의 관할 공탁소에다가 그 채권자 공탁소에다 공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특징적으로 그 토지 수용위원회의 공탁은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다가 이렇게 공탁을 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탁하는 경우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은 물론 이제 보상을 수령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종중 땅 같은 거라든지 이제 기획부동산처럼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땅들이 있어요. 종중 땅도 마찬가지겠죠. 상속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실종되시거나 또는 외국에 이제 이민을 가셨거나 해가지고 이 소유자를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공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 실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상 공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자가 재개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재개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업시행자는 이로 인해서 토지수용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의 실효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그 특정한 날에 기준을 해서 보상 없이 공탁하도록 했는데 그날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에 따른 페널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공익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막 진행을 한다 그러면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억울한 걸 없애기 위해서 이 그 어떤 특정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계를 실효시켜 가지고 보상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피수용자로 하여금 이제 손실 재개를 실효시키고 보상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이제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 안 되게끔 해서 아무래도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결 실효에 따라 손실이 있음을 아느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사업시행 손실의 문제 협의가 속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토지 수용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정만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자에게 증액된 보상을 지급하나 공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판례에 보면은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이 있는데 이를 그 공탁하지 아니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실효되는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을 실효시키지 않는다. 물론 이제 수용재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현실적으로 좀 손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거나 보상금 지급에 조건을 붙여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지급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공탁, 일부 공탁, 미공탁 이게 전부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조건부 공탁의 경우에는 조건부의 공탁의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 조건부로 공탁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양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다른 이제 뭐 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탁, 일부 공탁 그런 공탁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그 수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현실 제공을 할 필요 없이 공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 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예전에는 이제 수용의 시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약간 뜬금포 정도 내용이죠. 수령의 시기까지 보상을 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자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현실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탁할 수 있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수령 불능, 그러니까 사실상 수령할 수 없을 때와 법률상 수령할 수 없는 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령할 수 없는 때는 보상을 받을 자가 주소지에 없기 때문에 수용이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등기부상의 주소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상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률상 수령할 수 없는 때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무능력자라서 법정대리 없는 때에도 이런 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때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공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된다. 제대로 확인을 하고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는 보상금 받을 자의 외견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
이제 이걸 상대적 불확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상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절대적 불확실. 두 가지 경우 공탁할 수가 있는데요. 불확실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미등기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등기는 되어 있는데 등기 보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이게 이제 상속등기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중중등기 같은 거. 그다음에 지분등기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유자 등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범위 등을 알 수 없는 게 대표적인 이제 종중 땅 같은 경우고요. 소유자 등의 등기 부상 주소지 미수복지구 저기 이제 휴전선 부근 이런 땅이 실제로 제가 등기 때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용 대상 토지에서 소유권 말소 등기권을 실보전 관련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격려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계속 예고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독립부동산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죠.